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일수록, 손에 넣고 싶을수록 그 사람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마음은 가까워지길 바라는데 현실은 반대로 움직이는 듯한 이 묘한 역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바라본 밤들, 상대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더 다정하게,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이 다가갔던 순간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상대의 눈빛이 식어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다가갈수록 멀어지고 애쓸수록 어긋날까요?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노력하면 얻어진다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하지만 마음의 세계는 정반대의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 두려움, 상처, 무의식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관계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이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이 만든다고.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잘해보려고 해도 두려움, 결핍, 상처 같은 무의식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지면 상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점점 멀어지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마음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보다 상처에 민감해지고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관계에서 불안한 기운을 감지하는 능력도 놀라울 정도로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난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요 라고 말해도 내면에서는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워요 라는 불안이 흐르고 있다면 상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 다른 리듬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돌은 대부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더 붙잡고 더 노력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노력 자체가 관계를 더 빠르게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우리의 행동보다 그 행동을 만들어낸 감정의 에너지를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진짜로 사람을 사랑해서 다가가는 걸까? 아니면 잃을까봐 두려워서 매달리는 걸까? 이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흐름이 왜 어긋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융칼 중, 이 말한 무의식의 세계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아무리 숨겨도 상대는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겁니다.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너무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이미 멀어진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수백 번씩 질문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 나는 다가갈수록 멀어지는가? 왜 나는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은 내 손을 스쳐 지나가는가? 오늘 이 이야기의 답을 우리는 융의 심리학을 통해 함께 천천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다가갈 때 사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하나는 진심으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따뜻한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 두 감정의 충돌은 더 복잡해집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처럼 단순히 설렘으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상처를 지나왔고 관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마음은 온전히 앞으로만 나아가지 못합니다. 한 발 내디디면 또 다른 마음이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만들죠. 그리고 이 내면의 흔들림은 상대에게 놀라울 만큼 여과 없이 전달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얼굴에 드러내지 않아도 상대는 우리의 불안과 긴장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했던 무의식의 영향력입니다. 사람은 의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무의식으로 말하는 것이 더 크다고 했죠. 우리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라고 말하지만 무의식에서는 나는 두려워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라는 진동이 흘러갑니다. 이 미세한 감정의 떨림이 상대를 조용히 밀어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이 되고 미묘하게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한국 중년의 대다수는 이미 삶에서 관계로 인한 압박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정, 자녀, 사회적 책임 속에서 마음을 갈 곳 없이 억눌러야 했던 순간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무 빠르게 다가올 때, 또는 너무 많은 감정적 의존을 보일 때 상대는 본능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할 마음의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워지고 싶지만 상대는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거리를 조정합니다. 마치 손을 잡으려 하면 손끝으로만 닿고 미끄러져 나가는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에너지의 의도가 아니라 결핍의 기운이 더 강하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마음은 사실 상대를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자기 내부의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핍의 에너지는 상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도망치고 싶다기보다 마음이 너무 빨리 흔들릴까봐 스스로 장벽을 세우는 것이죠. 사람의 무의식은 마치 예민한 레이더처럼 작동합니다. 말투가 조금만 달라져도, 눈빛이 흔들려도, 메시지의 빈도나 감정의 속도가 조금만 빠르게 느껴져도 상대는 긴장을 감지합니다. 중년의 마음은 특히 관계에서 오는 작은 미세한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미 여러 번 상처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관계는 나중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 직감이 작동하면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다가간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멀어지고, 나는 진심을 전하고 있지만 상대는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나는 애정을 주고 있는데 상대는 조용히 벽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역설적 상황의 핵심에는 언제나 무의식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두려움, 상처의 기억, 외로움에 대한 예민함이 자리 잡고 있죠. 가끔 우리는 이런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한다기보다 이 사람을 잃는 게 두려운 건 아닐까? 나는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 아닐까? 이런 감정이 내면에 있을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 상대에게 집착과 압박의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절대로 상대를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어지게 만듭니다. 중년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무의식이 더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이 단순해서 되돌릴 수도 있고 실수도 용서되지만 중년은 감정의 미세한 변화도 큰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접근, 너무 많은 감정 표현, 너무 높은 기대치는 오히려 상대에게 방어 기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방어 기제가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결국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한 말이나 표현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을 만든 내면의 에너지입니다. 진심은 가까워지게 하지만 불안은 거리를 만듭니다. 애정은 따뜻함을 전하지만 결핍은 상대를 조용히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의 진동은 말이 없어도, 설명이 없어도 상대에게 고스란히 도달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역설이며 윤기탐구했던 무의식의 힘이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게 되고 기대는 곧 이상화로 이어집니다. 이상화가 과해지면 상대를 현실의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 상으로 대하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는 그 기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감정의 속도도 관계의 속도도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에게 너무 빠르게 다가가거나 상대에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해 주기를 바라기 시작하면 상대는 자신이 조종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지만 상대는 압박감이라는 형태로 그 에너지를 느낍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원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려고 한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방어 태세로 전환됩니다. 상대가 멀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자유에 대한 무의식적 방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는 상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세대는 오랜 시간 동안 책임과 의무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만큼은 억압이나 부담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느낌을 받는 순간 그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중년의 마음은 안정과 여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감정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면 그 속도가 불안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걱정이라서 혹은 관심이라서 보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부디 나를 버리지 말아줘 라는 무의식이 흐르고 있습니다. 상대는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심리적 끈에 묶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감정의 속도가 맞지 않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설레고 기대하고 빨리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만 상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중년의 관계에서는 특히 이 감정의 속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상대는 조심스럽고 천천히 마음을 열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서두르면 상대는 마음속에서 경보음을 듣게 됩니다. 이 관계가 나를 휘두를지도 몰라. 이 신호가 켜지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점점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더 애쓰면 애쓸수록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관계의 역설입니다. 마음은 억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억누르거나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달아나게 됩니다. 중년의 사람들은 이 흐름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빠르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면 그만큼 빠르게 마음을 접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심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투사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감정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실망과 불안을 상대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감정입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혼자서 관계를 과하게 해석하고 혼자서 감정의 파도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 투사는 상대에게 무의식적인 압박이 되고 상대는 그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속도입니다. 내 감정의 리듬이 너무 빠를 때 상대는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 본능을 발동합니다. 멀어지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마음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이것을 오해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대의 리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감정의 거리 안에서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삶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 균형을 위협하는 느낌을 주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붙잡으려면 먼저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리듬을 이해하고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는 만큼의 공간을 주는 것. 마음이 숨 쉴 수 있도록 가벼운 여유를 건네는 것. 이것이 관계를 가까워지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랑은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중년의 마음일수록 그 사실은 더 분명합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또 하나의 깊은 이유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 자신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전해지고 상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불편한 에너지로 느끼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체성의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가정, 일, 사회적 역할 속에서 오래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런 질문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이 관계에 투영되면 우리는 상대를 통해 나의 불안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나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길 바라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길 바라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문제는 이 감정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많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부담으로 이어지고 부담은 거리두기로 이어집니다. 상대는 자신이 상대의 마음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더 다가가고 더 잘해주고 더 노력하려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불안을 상대의 행동으로 달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뜸하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이 연락합니다. 상대가 조금만 무심해져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을 가라앉히기 위해 더 애정을 쏟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심과 사랑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의 두려움을 상대에게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윤근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 셀프라고 부르는 깊고 중요한 중심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관계에서 균형을 잃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약해지면 우리는 상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고 상대의 작은 변화에도 큰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상대는 이런 불안정함을 감지하고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중년 세대가 특히 이러한 패턴을 많이 겪는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챙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책임과 의무 속에서 살아오다 보면 관계 속에서 쉽게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 상대에게 부담으로 전달됩니다. 상대는 이런 무게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다.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상처받을 것 같다. 이런 감정이 들면 사람은 마음을 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부담되는 감정,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감정이 다가오면 본능은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중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과 자율성입니다. 상대가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일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의존하면 그것이 사랑이든 애정이든 결국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상대는 이런 감정의 무게를 피하고 싶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진실 하나를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단단히 연결된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이 말은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관계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잃고 있을수록 상대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정함을 피하고 안정감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붙잡고 싶다면 상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향해 돌아와야 합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내 감정을 다독이고 내가 나의 중심을 되찾을 때 비로소 상대는 그 안정감을 느끼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진심을 향해 오지만 불안을 향해 오지 않습니다. 애정은 마음을 여는 힘이지만 결핍은 마음을 닫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욕구를 너무 자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지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과해지면 상대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지나치게 탐색하려 할 때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음을 쉽게 내어줄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혹시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가요? 왜 요즘 연락이 줄었어요? 같은 말을 자꾸 던지면 상대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끌려다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은 겉으로는 솔직함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의 표현입니다. 상대는 그 불안을 해결해 줘야 할 의무를 느끼게 되고 이 부담은 결국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게 만듭니다. 중년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감정이 이미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감정적 소모를 겪어왔습니다. 가족관계, 일, 사회적 책임 속에서 마음을 너무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가장 힘든 일이 됩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다가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쉽게 마음을 열기 어렵습니다. 윤기 말한 무의식의 작용 중 하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조용히 있고 말도 신중하게 하지만 내면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안심하고 싶어 하는 강한 바람이 흐릅니다. 이 미세한 감정의 파동은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상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관계가 점점 무거워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는 거리두기의 이유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확인 욕구는 종종 통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을 알고 싶을 뿐이지만
상대는 이 사람이 내 감정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려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불편한 경계를 건드립니다. 특히 감정에 조심스러워진 중년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지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조금 바쁘거나 심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의도와 다르게 상대에게 책임감과 부담을 안깁니다. 상대는 자신의 감정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받습니다. 중년의 심리는 복잡하지만 동시에 단순합니다. 자유롭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애정은 환영하지만 감정적 압박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자꾸 확인하려 한다면 이 관계는 내게 감정적 노동을 요구하고 있어 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상대의 말투가 차가워지고 연락이 줄고 만남이 뜸해지고 우리는 더 불안해져서 더 확인하려 하고 그럴수록 상대는 더 멀어지고 이 악순환은 너무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멀어지는 이유가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감정적으로 지치고 싶지 않아서 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는 자기 감정을 지키고 싶고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감정은 소중한 에너지이고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주 묻게 됩니다. 왜 나는 다가갈수록 상대가 멀어질까? 그 이유는 내가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그 순간 상대는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뒤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밝히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시간이 쌓여야 드러나고 신뢰가 형성되어야 깊어지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열립니다. 확인을 요구하는 관계는 불안으로 움직이고 안정을 주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상대가 진짜로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은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숨쉬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될 때 상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리고 더 깊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또 하나의 깊은 이유는 우리가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좋은 사람의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할 때입니다. 겉으로는 배려하고 이해하고 맞춰주고 다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결국 상대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에너지로 전달되고 상대는 그 부자연스러움 속에서 무언가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억지로 만든 친절과 있는 그대로의 진심을 구별해냅니다. 중년의 사람들은 특히 이런 억누른 감정을 빠르게 감지합니다. 오랜 세월 관계 속에서 쌓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누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짓는지, 누가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 하는지, 이런 것들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착해 보이려는 태도는 때로는 진실하지 못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상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 합니다. 융기 설명한 무의식의 작용에는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서 숨겨놓는 내면의 모습, 억눌린 감정, 말하지 못한 욕구 등이 모두 그림자의 영역에 속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밝은 면만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관계에서 진짜 깊이를 만들어주는 것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솔직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혹은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림자를 숨기기만 하면 그 관계는 균형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불편한 행동을 했는데도 우리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마음은 불편해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혹은 상대가 우리에게 무심하게 대해도 우리는 괜찮아, 저 사람도 바쁘겠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억눌린 감정은 우리 안에서 쌓여 결국 무거운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 무거운 감정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흘러갑니다. 상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이 관계, 뭔가 편하지 않다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솔직함을 향해 움직이고 억눌린 감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감정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를 원하지 계속해서 눈치를 봐야 하는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할수록 상대는 우리 곁에서 점점 긴장하게 됩니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그 친절이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일 때 그 친절은 상대를 편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패턴은 생각보다 자주 반복됩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 척을 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가 떠날 것 같아 말을 아끼고 갈등이 두려워 의견을 숨기고 상대를 이해하려 지나치게 노력하며 내가 지쳐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억압된 감정이 상대에게 미묘한 압박감으로 전달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중년의 마음은 특히 편안함을 중시합니다. 편안함이 없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조금 어색하고 조금 무거운 에너지를 상대는 정확하게 느끼고 그 감정이 쌓이면 관계에서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지 못할까? 왜 나는 항상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할까? 왜 나는 솔직하면 떠날까봐 두려울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함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지 못함 때문에 마음이 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없고 속마음을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 걱정되고 항상 조심해야 하는 관계는 결국 상대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지치게 만듭니다. 중년의 흥미로운 심리 중 하나는 누군가가 솔직하게 약한 면을 보여주면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 이 사람도 인간이구나. 이 사람은 나와 진짜 마음으로 만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지고 깊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완벽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한결같은 사람은 오히려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어떤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면 상대는 가까워지고 진짜 나를 숨기면 상대는 멀어집니다. 사람은 완벽함을 통해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진정성과 솔직함을 통해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진심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억눌린 감정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려 할 때입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면에서는 오래된 외로움, 인정받지 못한 경험,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상대를 통해 해결되길 바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전달되고 상대는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본능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중년이 되면 마음속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복잡해집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묻혀 있을 뿐 여전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시작된 인정 욕구, 젊은 시절 겪었던 실패와 상실의 기억, 관계 속에서 쌓인 외로움과 슬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이 상처를 상대가 대신 어루만져 주길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우리의 상처를 대신 치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우리의 마음을 구해줄 영웅이 아니고 우리의 외로움을 대신 덜어줄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치유자 역할을 기대하게 되면 상대는 점점 더 무거운 압박을 느낍니다. 상대가 조금만 무심하거나 조금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그 실망을 상대가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 순간 관계에서는 미묘한 균열이 생깁니다. 사람은 무거운 감정의 무게를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중년의 사람들은 이미 인생에서 너무 많은 무거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상처받은 마음은 예민합니다. 상대의 작은 말투 변화, 메시지 속 미묘한 뉘앙스, 약속이 조금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나를 가볍게 생각하나? 또 버려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감정을 흔들고 그 흔들림이 상대에게 조용히 전달됩니다. 상대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그 감정의 떨림 속에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윤근 인간의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사람이 우리를 완전히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면과 마주하는 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고 누군가가 내 마음의 빈 구멍을 채워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 마음을 상대는 느끼고 그 무게 때문에 멀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중년 세대는 특히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오면서 참아라, 견뎌라, 너보다 가족이 먼저다 라는 말을 들으며 감정을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못한 채 누군가가 다가오면 그 사람을 통해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은 상대에게 너무 큰 책임감을 요구하게 되고 상대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상대의 태도가 조금만 변해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의 근원은 상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래된 상처입니다. 상대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무엇을 해도 이 사람을 안정시켜 줄 수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결국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기 안의 상처를 스스로 보듬을 수 있을 때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고 상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안정된 에너지는 상대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치유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사랑을 통해 치유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기대고 매달릴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상처를 껴안고 내가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내가 나의 불안을 다룰 수 있을 때 상대는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며 다가옵니다. 사람은 치유된 사람에게 끌립니다. 상처로 상대를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자기 내면을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중년의 사랑은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다가갈수록 그 사람이 멀어지는 이유에
마지막 깊은 지점에는 결국 마음의 중심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상대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상대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져 손을 뻗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마음이 중심을 잃을수록 관계는 항상 같은 패턴으로 흐릅니다. 내가 다가갈수록 상대는 물러나고, 내가 붙잡을수록 상대는 더 멀어지고, 내가 애쓸수록 상대는 더 조용해집니다. 중년의 관계가 특별히 어려운 이유는 이제는 서로를 향해 달려가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 더 중요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마음의 무게, 에너지의 균형, 그리고 감정의 속도가 이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람은 편안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불안한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마음은 안정된 기운을 향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달려가는 마음을 멈추고, 두려움 때문에 매달리는 손을 잠시 내려놓고, 결핍 때문에 상대를 붙잡는 습관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중심에 다시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을 되찾으면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연락 빈도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상대의 작은 변화에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결핍이 줄어들고 상대는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편안함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부담을 피해 도망가지만 편안함을 향해 천천히 돌아옵니다. 사람은 불안해서 멀어지지만 따뜻한 중심을 가진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중년의 사랑은 어느새 경쟁이나 집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주고, 누가 더 빨리 다가가고, 누가 더 뜨거운 마음을 보이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안정된 사람인가, 누가 더 진정성 있는 사람인가, 누가 더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는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음은 깊어지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거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당신 자신에게 먼저 돌아오세요.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삶을 가꾸고 내 감정을 스스로 돌보는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관계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는 더 이상 멀어지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마음도 잔잔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에 머뭅니다.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사랑을 붙잡고 싶다면 상대의 마음을 붙잡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답게 설 수 있을 때,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될 때, 내가 내 안에 상처를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달려가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사랑은 당신에게 흘러옵니다. 당신이 편안한 사람일 때, 당신 곁은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